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첫 번째는 애리조나 주 의회에서 지금 논란이 뜨거운 법안 이야기네요. 하원 법안 2803. 아, 네. 그 노숙인 지원 관련 법안이죠. 맞아요. 시나 주 정부가 호텔 숙박비 지원하는 거 그거 중단시키고 또 호텔들한테는 노숙인 투숙 사실 알려라, 보안 강화해라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이걸 발의한 맷 그레스 하원 의원 주장은 그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데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좀 실패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아, 실패 사례를 근거로 드는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숙소만 그것도 통제가 좀 어려운 호텔 같은 데 제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관리 감독이 되고 또 뭐 치료나 추적까지 가능한 보호소에 투자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인 거죠. 표현도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사람들을 창고에 쌓아둔다. 복지 시스템 안에서 맴돌게 하는 악순환이다. 뭐 이런. 그렇죠. 관리되지 않는 환경이 오히려 다른 문제를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우려인 것 같아요. 진정한 치유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강조하고요. 작년에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잘 안 됐고 이번엔 상하와는 통과했는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본인도 그렇게 예상은 하더라고요. 근데 뭐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당연히 반대 의견도 있겠죠. 엘리조나 주택연합 쪽 입장은 완전히 다른 것 같던데요. 네, 니콜 류하우스 국장 얘기인데요. 이 호텔 프로그램이 그냥 잠자리 제공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노숙 상태로 가기 전에 자립할 기회를 주는 중요한 예방책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아, 예방책이다. 네, 특히 뭐 여성이나 아동, 노인, 퇴역군인, 또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들 이런 취약계층한테는 이게 더 안전한 임시 거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뉴하우스 국장이 노숙자라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던데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오히려 지금 당장 갈 만한 보호소가 부족하니까 호텔이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준다는 거죠. 실제 성공 사례도 있다고요. 메사시 같은 경우. 네, 윈드미어 호텔 통해서 자립 지원한 사례도 있고 또 코치스 카운티처럼 보호소가 딱 하나뿐인 그런 농촌 지역은 이 프로그램이 정말 절실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다리 역할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뉴어스 국장 말로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노숙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딱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호텔이 그걸 잠시라도 막아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한쪽은 좀 체계적인 관리, 통제 이걸 강조하고 다른 쪽은 당장의 안전 확보, 예방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군요. 네,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원은 한정돼 있고 어떻게 푸는 게 최선일지 이건 참 어려운 문제네요. 애리조나에서도 계속 논쟁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환경 문제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애리조나의 성장과 관련이 있죠. 피닉스 땅이 가라앉고 있다고요? 네, 연간 한 1mm 정도씩요. 이게 지하수를 너무 많이 쪄서 그렇다는데 땅 속에 빈 공간이 생기니까 그 위가 내려앉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 새로운 문제는 또 아니라고요. 맞아요. 1980년대 이전, 그러니까 농사 많이 지을 때도 농업용수 때문에 집안 침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면서 쓰는 물의 양 자체가 달라진 거죠. ASU의 킵 호지스 교수 얘기도 나왔죠. 네, 그 교수가 인구가 계속 늘면서 더 많은 물을 퍼올리고 있다. 지하수가 다시 차는 속도보다 침하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땅이 가라앉으면 기반 시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요. 도로라던가 건물, 상하수도관 같은 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호지스 교수 말처럼 피닉스 일부 지역은 꽤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흥미로운 건 이 연구가 10년 전 데이터를 썼다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진행되어 온 현상이라는 거죠. 호지스 교수가 딱 잘라 말했잖아요. 결국은 인구다. 성장의 이면을 보여주는 거네요, 정말. 특히 물 부족한 지역에서는 더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겠고요. 네, 그렇죠. 도시 성장이 가져오는 물리적인 결과니까요. 자, 이렇게 성장의 그림자를 봤는데 이번엔 좀 밝은 쪽인가요? 피닉스 관광산업은 여전히 잘 나간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세계 경제가 좀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피닉스 관광은 계속 성장세라고 해요. 비지트 피닉스의 에리커 부사장 말로는 뭐 소비자 신뢰도 하락 같은 우려가 있긴 한데 그래도 시장은 완만하게 계속 성장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고급 호텔 실적이 좋다는 게 좀 눈에 띄던데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마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여행을 하지만 좀 예산에 민감한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는 뭐 그런 양극화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스카이 하버공항 국제선 입국자 수가 3월에 잠깐 줄긴 했는데 아직 이걸로 뭐 추세를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하고요. 컨벤션 예약 같은 건 여전히 괜찮고 또 연말에 새로 여는 VI 리조트나 마텔 어드벤처 파크 이런 데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방문객이 4,600만 명이고 하루 평균 3,500만 달러를 썼다고 하니 와, 규모가 엄청나네요. 지역 경제에는 정말 큰 힘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상당한 수입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관광 지표는 좋은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막 사회에 나오려는 젊은이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소식도 같이 있더라고요. 이거 좀 아이러니한데요? 네, 바로 그게 지금 애리조나 경제의 좀 복합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스코치데일에 있는 인력 파견 업체 대표 블레이크 퀼란이라는 분 얘기로는 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관세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좀 망설이고 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중에 가장 힘든 고용 시장이다.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실제 구직자 이야기도 있었죠. 22살 청년인데 몇 주째 일자리를 못 구해서 좌절스럽다. 기회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네, 오마리온 데비스라는 친구였죠. 관광객들은 돈을 펑펑 쓰는데 지역 졸업생들은 일자리가 없다. 이게 참 경제 성장의 온기가 좀 골고루 퍼지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물론 그 퀼런 대표는 애리조나가 다른 주보다는 그래도 사정이 낫다. 그리고 뭐 의료나 제조업, 기술직, 고객 서비스 이쪽은 여전히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덧붙이긴 했어요. 구직자들한테 조언도 했죠. 온라인 지원만 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면접도 보고 좀 튀어라. 뭐 이런. 네, 어려운 시장에서도 뛰어난 인재는 항상 자리를 찾는다. 뭐 이렇게 격려도 하고요. 결국 일부 산업은 잘 나가는데 또 고용시장은 얼어붙고 특히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더 힘든 상황이라는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은 곳에서 나타나는 경제 상황의 축소판 같기도 하고요. 자, 경제 얘기로 조금 가라앉았는데 이번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스포츠 소식입니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투수 메릴 켈리 선수. 정말 대단한 투구를 했다고요. 네, 5월 12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경기였는데요. 정말 시즌 최고의 피칭이었어요. 7이닝 던지면서 딱 1점만 줬습니다. 팀도 2대1로 이겼고요. 와, 7이닝 1실점. 특히 7회 위기 막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였다면서요. 맞아요. 2사주자 2명이었는데 거기서 루이스 마토스를 삼진으로 잡고 크리스천 코스를 뜬공으로 처리하면서 이닝을 딱 끝냈죠. 본인 말로는 어려운 순간에는 체인지업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기록 보니까 삼진도 8개나 잡았고 그 체인지업은 던졌다 하면 거의 반은 헛스윙을 유도했다고요? 그날 완전 통했네요. 네, 정말 위력적이었습니다. 켈리 선수 스스로도 투구 메커니즘을 좀 조정한 게 싱커 제구에 도움이 됐다. 아마 글러브 쪽으로 가장 잘 던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시즌 평균 자책점이 3.71인데 그 양키스전 한 경기 빼면 2.28이라고요. 와, 진짜 에이스급 성적인데요? 그렇죠. 꾸준히 잘해주고 있는 거죠. 이번 승리로 팀 역사상 다승 4위에도 올랐다고 하니 대단합니다. 팀 동료 잭 갤런 선수도 바로 뒤에 있고요. 근데 그날 점수는 다 코빈 캐럴 선수 홈런 2개로 낸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야구는 역시 투타 밸런스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켈리 선수 호투 뒤에는 수비 도움이 정말 컸어요. 아, 수비. 토리 로블로 감독도 엄청 칭찬했다면서요. 네, 특히 8회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 선수 점프 캐치. 와, 이건 정말 거의 마이클 조던 점프맨 로고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홈런성 타구를 그냥 건져냈어요. 와, 그림 같은 수비였겠네요. 또 5회 중계 플레이도 언급했죠. 네, 그것도 루어블로 감독이 교묘하고 완벽했다고 극찬했는데 2사 후에 적시타 맞고 추가질로 하려던 주자를 완벽한 중계 플레이로 잡아냈거든요. 이것도 실점 막는데 아주 결정적이었죠. 이런 게 팀 스포츠 보는 맛이죠. 선수 개인 기량의 팀워크까지 팬들은 정말 신났겠어요. 네,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주제가 좀 섬뜩할 수도 있는데 아주 흥미로워 보이는 전시예요. 애리조나 과학센터에서 독의 힘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The Power of Poison 8월 24일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독을 5가지 테마로 나눠서 보여준대요. 뭐 자연 속의 독, 신화 속의 독, 독 감지법, 또 우연히 중독되는 경우,
심지어 사람에게 이로운 독까지. 오, 이런 독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다룬다고 하네요. 콜롬비아 열대우림처럼 꾸며놓은 공간도 있고, 뭐 백설공주 독사과처럼 우리한테 익숙한 이야기 속 독얘기도 있고요. 이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실히 알았으면 하는 점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 과학센터의 로렌 풀 매니저라는 분이 강조하는 게 포이즌하고 베놈의 차이를 아는 거래요. 아, 포이즌이랑 베놈. 그게 다른 건가요? 네, 포이즌은 우리가 먹거나 흡수했을 때 해로운 독이고 베놈은 이제 뱀한테 물리거나 벌에 쏘이는 것처럼 몸에 직접 주입되는 독액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냥 독이라고 뭉뚱그려 써는데 과학적으로는 구분된다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흥미로운데요? 실제 독 있는 생물도 볼 수 있다면서요. 네, 물론 안전하게 유리병 너머로요. 신라 몬스터라고 이름이 조이래요. 개도 있고 독화살 개구리 한튼 애들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피닉스 파충류 협회에서 빌려왔대요. 아이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요. 참여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네, 매시간 라이브 시연 같은 걸 하는데 독 관련 미스터리 사건 푸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버섯 보고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알아보는 활동도 있고 전시 마지막에는 아예 살인 미스터리 사건을 풀어보는 코너도 있대요. 와, 재밌겠는데요. 약간 추리게임처럼. 네, 그래서 그냥 무서운 주제가 아니라 되게 흥미로운 학습 경험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가족들이 같이 가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네요.